PTC 크레오 쉘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쉘 피처입니다. 자, 먼저 간단히 내용을 살펴보면 이 솔리드 모델의 내부에 있는 그 머티리얼들을 제거를 해서요, 지정된 벽 두께의 그 쉘을 남기는 모델링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솔리드 형태가 있을 때 내부를 파내고 사용자가 원하는 두께로 벽을 남기는 그러한 기법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형태의 모델링을 할 때 우리가 솔리드에서 이 안쪽에 있는 머티리얼을 제거한다는 그러한 것들을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고요. 그것이 바로 쉘 피처가 되겠습니다. 제거할 서피스를 선택하고요, 두께를 지정하면 이렇게 솔리드 내부가 제거된 모델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그 모델링 내용은 이와 같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두께를 준다든지, 그리고 쉘이 모델링 되지 않는 면을 선택한다든지, 그러한 좀 특별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쉘 참조 및 두께 옵션 분석입니다. 일단 쉘을 하기 위해서는 그 솔리드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 솔리드를 선택하고 어떤 두께를 주게 되면 이 내부가 재료가 제거되고요, 전체가 단일 두께의 쉘 피처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윗면은 지금 벽이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거할 서피스를 지정한 겁니다. 그리고 기본값이 아닌 두께의 서피스를 지정함으로 해서, 자, 기본값은 이제 10으로 전체를 쉘을 했는데, 이 부분과 이 부분 그 서피스를 선택을 해서요, 두께가 30과 20으로 기본 값이 아닌 두께 서피스를 지정을 했습니다. 또 쉘 두께가 추가되는 모델면 전환 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즉, 그 서피스를 기준으로 두께가 남는 부분을 바깥쪽으로 할 것이냐 안쪽으로 할 것이냐, 뭐 그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제거된 서피스는 우리가 removed surface라고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기본 값이 아닌 두께는 non-default thickness 부분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께 방향 변경은 change thickness direction, 그래서 inward나 outward, 그래서 바깥쪽이나 안쪽으로 그렇게 지정해서 우리가 쉘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요, 쉘 할 때 서피스를 제외할 수가 있습니다. excluding surface from 쉘이 돼요. 자, 이 모델을 보면 우리가 어떤 용기에 마개로 쓸, 뚜껑으로 쓸 부분이죠. 여기 둥그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은, 자, 이거를 동일한 두께로 가져가면 이 두께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좀 보강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손잡이 형태로 튀어나오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튀어나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이것을 닫거나 열 때 조금 더 쉽게 모델링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러한 형태가 있을 때 모든 서피스에 쉘을 하게 되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까지 두께가 얇아질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이 좀 보강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여기 나선형으로 이렇게 홈이 나야 되는데 이런 형태로 있으면 홈이 생길 수가 없죠. 따라서 오른쪽과 같은 이러한 형태로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쉘을 할 때의 방법은 뭐냐 하면, 제외할 서피스를 지정해서 모델의 특정 부분만 쉘 처리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튀어 있는 부분, 이 부분들이죠. 자, 이 부분들은 이제 쉘을 할 때 제외를 합니다. 자, 하나 이상의 서피스를 선택하고요. 서피스 대화 상자에서 추가 선택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쉘이 빠져야 될 부분들을 제외할 서피스를 다 선택합니다. 자, 그래서 이 쉘에서 이러한 excluding surface from 쉘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쉘이 빠져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선택하는 것. 결국은 이제 이 그 옵션을 사용할 때 중요한 것은 이 서피스 제외할 부분들을 어떻게 스마트하게 선택할 것이냐,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밑에 표시를 해줬는데요. 먼저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고 서피스 제외,
Exclude Surface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Shift를 누른 상태에서요. 여기 손잡이 있는 그립의 한 면과 위에 있는 이 라운드 모서리를 클릭하면 Seed and Boundary Surface가 생성됩니다. 그죠? 그러면 Seed는 씨앗이라는 경우죠. 그래서 시작하는 점과 끝나는 그 방법으로 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선택되는 그러한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추가적으로 불필요한 부분은 이제 제외를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이 그립 부분만 선택해서 서피스 제외를 진행해서 이와 같은 원하는 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데모를 통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선택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쉘 서피스 확장입니다. Extending Shell Surface 돼 있어요. 자, 이러한 원통형과 이렇게 직육면체가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델이 있다고 칩시다. 대부분의 경우 피처를 부분적으로 처리하면 두 가지 형상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우리가 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 안쪽까지 사실은 이렇게 쉘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는데요. 쉘을 진행할 때 내부 서피스 확장을 하게 되면 이러한 형태로 이쪽 부분은 남고, 자, 이 직육면체 부분만 쉘이 되는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고요. 또는 제외된 서피스 확장해서 이와 같이 또 이 실린더 부분을 남기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솔리드를 닫는데 사용될 서피스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내부 서피스 확장, Extend Inner Surface, 요게 이제 기본 옵션이 되는 것이고요. 제외된 서피스 확장, Extend Exclude Surfaces 해가지고 이러한 형태들로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이제 쉘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쉘 모델링을 어떻게 하는지 실제로 데모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솔리드 형태의 모델을 열고요. 자, 지금 이건 뭐 익스트루드 같은 것, 라운드로 되어 있는 그냥 솔리드 형태가 되겠고요. 여기 나오는 엔지니어링 부분으로 갑니다. 이 엔지니어링 그룹에서 쉘 있죠? 퍼포밍 쉘 모델링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밑에 Select a surface to be removed from the part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없고요. 그냥 쉘로 들어오면 여기 thickness 부분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께를 우리가 20으로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리 보기를 한번 보면요. 자, 지금 아무 형태가 변경이 없는데 이 디스플레이 스타일을요, 여기 히든 라인으로 보면 이 안쪽으로 이렇게 두께가 20이 되도록 남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리즘으로 하고요. 여기서는 쉐이딩 위드 엣지로 바꿔줍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대시보드에 보면 References가 있어요. 이걸 클릭해 보면 Remove the Surface, 제어할 Surface, Non-Default Thickness 이 부분 있죠. 자, 여기에서 Removed Surface를 선택해 줘도 되고요. 또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게 되면 지금 Remove Surface가 선택되라고 지금 되어 있죠. 그러면 윗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윗부분을 이렇게 선택해서 Removed Surface에다가 등록을 해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속이 파였고 두께가 20으로 남는 쉘이 됐고요. 여기에서 Change Thickness Direction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바꿔주면 이렇게 바깥으로 두께가 남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안쪽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남기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걸 OK 하면 이렇게 쉘 모델링이 됐습니다. 자, 다음 다시 이 쉘 모델을 선택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정의 편집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이 두께를 좀 더 없애고 싶다. 그러면 여기 References에서요, 이 부분을 선택하고 컨트롤 누르고 이쪽 서피스하고 그리고
이쪽 서피스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컨트롤 D. 자, 다음은 다른 옵션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쉘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정의 편집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 레퍼런스에서 이 양쪽에 있는 이 부분을 선택해서 리무브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선택해서 리무브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 non default thickness가 있죠. 이걸 선택을 하고 자, 이 부분 한번 선택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서피스에만 두께를 다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30으로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요. 다음, 자, 여기를 클릭해도 되고요. 또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자, non default thickness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을 선택했으면 이 부분을 선택하고 자, 이 부분에는 우리가 10 정도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선택함으로 해서 여기에 있던 30이 빠져버렸죠. 따라서 여기는 컨트롤을 누르고 그리고 여기 컨트롤 누르고 여기를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두 곳이 다 입력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30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OK. 컨트롤 D. 자, 여기에서 두께를 여기 에디트를 해보면 여기가 30이고 여기가 두께가 20이고 전체적으로는 20이고 30, 10이 되는 이러한 형태의 그 쉘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쉘이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요, 퓨얼 탱크라고 해서 이 어떤 시스템에서 연료 탱크로 사용되는 그러한 형태의 모델이 있습니다. 지금 이 모델은 그냥 솔리드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돌려보면 속이 다 꽉 차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료 탱크로 쓰려면은 이 속이 다 비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모델링을 위해서는 우리가 쉘 기능을 쓰게 됩니다. 엔지니어링 그룹에서 쉘로 오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바로 remove 할 서피스를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 밑에 보면 select surfaces to be removed from the path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연료가 들어가고 나와야 될 여기 입구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thickness는 1로 줍니다. 그래서 두께가 1mm인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하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나오는 프리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형태로 확대를 해보면 이 속이 이렇게 비어 있는 형태가 되겠죠. 자, 확인을 했고요. 자, 리줌을 하고 자, 최종적으로는 두께를 우리가 한 3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OK.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두께 3mm를 가지는 이러한 우리가 연료 탱크들을 모델링 할 때 최종적으로는 이제 쉘을 쓰게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쉘에 대한 기본적인 데모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고급 기능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Extending Shell Surfaces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와 같은 파일을 오픈합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이 증면체하고 라운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실린더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개가 합쳐져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쉘을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쉘을 한번 정의 편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 정의 편집으로 들어가 보면요. 두께는 지금 10을 남겼고요. 그리고 레퍼런스에서 보면 removed surface가 두 군데가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 이 부분 양쪽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자, 여기 두 군데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removed surface가 되어 있고 두께는 10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으로 우리가 넘겨서 보면 이 실린더 부분이
재료가 안쪽이 제거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금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고요. Exclude Surface를 선택을 합니다. 요거는 제외하는 거죠. 서피스를 제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을 누르고요. 실린더의 앞쪽, 뒤쪽, 그리고 옆면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컨트롤 누르고 이쪽 면, 그리고 이쪽 면 두 군데 선택했죠. 그리고 옆면 이렇게 세 개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안쪽에 지금 아까 속이 비었던 실린더 부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직육면체 부분만 이렇게 쉘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실린더 형태는 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줄 수도 있고요. 또는 옵션으로 들어가서 여기 옵션에 보면 Excluded Surface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선택했던 세 개의 서피스가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Extend Excluded Surface를 한번 켜봅니다. 여기 밑에 보면 Surface Extension이 있는데 Extends Inner Surface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Extend Excluded Surface가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면 선택되어 있는 그 서피스들을 확장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자, 이 실린더 부분에 있던 부분들이 확장됨으로 해서 이 직육면체 안에 있던 원래 이 실린더 형태들도 아마 이 Excluded Surface에서 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Surface Extension을 이걸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프리뷰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형태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이제 이러한 형태면 그대로 유지하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거다.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종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D. 자, 이런 식으로 해서 Extending Shell Surface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모델을 오픈을 합니다. 자, 용기에 어떤 이제 마개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요. 보강을 위해서 이렇게 그립 부분을 이렇게 모델링을 했고요. 자, 이 부분이 이제 뚜껑이 되려면 이 부분이 파져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쉘을 진행을 합니다. 엔지니어링 그룹에서 쉘 선택하고요. 자, 쉘 선택하면 밑에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진행해야 될 부분은 이 Removed Surface이기 때문에 그냥 위에 부분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자, 이처럼 됐고요. 두께는 우리가 이것을 1.5 정도로 한번 해봅시다. 1.5. 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들요, 여기 그립 부분들이 이렇게 두께가 다른 부분하고 동일하면 좀 곤란하겠죠? 그러면 이거에 보강의 의미가 없고 이 안쪽으로 이걸 이제 회전시킬 때 여기 나선형으로 우리가 홈을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여기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우리가 쉘 할 때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자, 다시 여기 쉘로 들어갑니다. 정의 편집으로 들어갑니다. 자, 컨트롤 D를 한번 눌러서요. 이 그립 부분이 이렇게 보이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쉘이 안 되는 부분, 쉘을 제외할 부분들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여기 옵션으로 와서요. 여기 Excluded Surface 이 부분을 선택을 해도 되고 또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여기 Exclude Surface 이거를 선택을 해도 됩니다. 자, 이걸 선택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Select Item이라고 나오죠. 이제는 여기 나오는 그립 부분들만 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요. 이 그립에 해당되는 서피스들을 하나 선택을 합니다. 자, 컨트롤 누르고요.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individual surface라고 해서 우리 그립 부분의 하나가 선택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여기 saved orientation에 가보면요. 자, 일단 5개를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자, 여기서 클릭해 보면 하나 저장된 게 있어요. 3D 뷰라는 그 뷰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excluded surface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선택했던 부분은 쉘이 안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를 미리 보기를 한번 보면 자, 이렇게 우리가 excluded surface를 하게 되면 쉘이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모두 다 이와 같은 형태로 하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그립 부분을 다 금방 했던 것처럼 컨트롤 누르고 5군데의 서피스들을 다 셀렉션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요. 여기서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이 exclude surface 기능 and 그리고 이것을 스마트하게 어떻게 셀렉션을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확인을 했으면 다시 리존 피처로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컨트롤 D를 눌러서 아까 우리가 선택했던 이 형태로 보이도록 합니다. 자, 선택했던 거는 이 대시보드의 옵션 탭에 보면 여기 excluded surface 이 부분으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아까 선택했던 것들을 한번 이거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리무브로 다 지웁니다. 아까는 이제 보이기 위한 것이었고요. 이제 여기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select item이라고 되어 있으면요. 이제는 이 부분 하나 선택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individual surface가 하나 선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 라운드 부분 하나 한번 눌러보세요. 이 정도 위치가 되도록. 자, 그러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shift를 손을 떼게 되면 자, 지금 초록색으로 선택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excluded surface 부분이 뭐라고 나왔냐면 seed and boundary라는 그러한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다 없애고 우리가 원하는 그립 부분만 남겨야 되기 때문에요. 조금 더 셀렉션을 디테일하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여기 옵션 탭에 보면 디테일즈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해봅니다. 그러면 자, surface set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보면 individual surface, 그 다음에 seed and boundary surface, 그 다음에 exclude surface가 되어 있고 seed and boundary surface를 해가지고 49개가 지금 핑크빛으로 보이는 부분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은 형태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 seed and boundary surface를 선택해 보면 앵커가 자, 서피스 돼 있고 룰은 seed and boundary surface로 돼 있고요. 바운더리는 지금 individual surface로 선택돼 있고 바운딩 지금 서피스는 라운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했던 거는 여기를 이제 앵커 부분이 여기가 되겠고요. F10이 되겠고 그 다음에 바운딩은 어디였냐면 여기였어요. 라운드 21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컨트롤 누르고요. 자, 이 부분을 선택합니다. 이 부분.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을 컨트롤 누르고 이 부분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바운딩 서피스가 반이 아니라 이 전체 라운드를 다 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여기 라운드 전체인데까지만 자, 선택이 돼서 아까 49개에서 43개로 빠졌습니다. 자, 그 다음엔요. 다시 컨트롤을 누르고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자, 그립이 아닌 부분으로 오세요. 그립이 아닌 부분으로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쿼리 셀렉션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이렇게 합니다. 한 번 더 쿼리 셀렉션 해봅니다. 그러면 밑에 서프 프로트루전 해가지고 밑면이 선택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왼쪽 마우스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밑에 부분까지 F5번까지 됐기 때문에
지금 42개가 되었어요. 선택이 된 거. 밑에 보면 밑에 부분, 자, 이 부분이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자, 밑면까지 플랫 서피스까지 선택을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여기 excluded surface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고요. 여러분들이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이 부분들을 선택을 해줍니다. 이 부분 하나, 그리고 이 뒷부분에 있는 부분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OK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남는 게 어디만 남았습니까? 전체 그립 부분들만 이렇게 쭉 남았죠. 그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 옵션에서 exclude surface를 seed and boundary를 썼고요. 그 다음에 exclude surface를 사용해서 이렇게 그립 부분들만 다 남겼습니다. 자, 이게 다 됐으면 여러분들 프리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봤고요. 돌려보면 이처럼 그립 부분은 쉘에서 제거된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D로 오고요.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모델링이 다 끝났기 때문에 자, 여기서 리줌 하고요. OK로 나갑니다. 그리고 한번 다시 확인해 보면 뷰에서 3D를 보게 되면 예, 우리가 원했던 최종적인 쉘을 모델링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셀렉션하는 부분이 어렵다 싶으면요, 이 그립 부분에서 제외될 부분들을 그냥 일일이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던가 아니면 설명했던 것처럼 seed and boundary 기능과 excluded surface를 이렇게 함께 써서 이렇게 그립 부분만 남겨도 됩니다. 자, 이 부분이요, 이제 excluding surface from shell 기능이 되겠습니다.